해가 났을 때 젖은 볏짚을 말려야 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상급이고 배워서 아는 사람이 그 다음이고 공경에 처해서 배우는 사람은 또 그 다음이며 공경에 처해도 배우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급이 된다. 공자는 배움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4단계로 나눠 정의했습니다. 천재나 영재로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을 가장 상급이라 했습니다. 배워서 아는 사람을 그 다음 등급이라 했으며 어려움과 공경을 배움으로 극복해내는 사람을 그 다음 등급으로 들었습니다. 가장 마지막 등급은 아무리 공경에 처해도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자 본인은 상급이 아니라 스스로 배워서 터득한 학이 지지자라 칭했습니다. 1등급의 사람들은 시기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2등급의 사람들은 부러움의 대상, 3등급의 사람들은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염려하는 건 1, 2, 3등급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자가 염려했던 이들도 1, 2, 3등급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도움이나 조언 없이도 스스로 잘해 나갑니다. 그들은 이미 사회의 주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류가 되어 다양한 편익을 독점하며 기회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4등급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자가 가장 염려했던 바로 그 영역의 사람들은 한 발만 삐끗해도 천길벼랑으로 떨어질 것만 같이 위태롭습니다. 책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인데 책을 가장 멀리 합니다. 공부가 가장 필요한데 공부를 가장 멀리 합니다. 가장 공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도리어 1, 2, 3등급의 사람들을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해가 났을 때 젖은 볏짚을 말려야 합니다. 이번 생의 전반전은 재수가 없어 4등급에 몰리게 되었다고 해도 아직 인생 후반전은 아닙니다. 전략적인 하프타임을 보낼 수 있다면 후반에는 등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은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늘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왜 넘어졌는지, 왜 곤란함을 겪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공자의 지적처럼 그런 어려움을 겪고서도 배우려 하지 않으면 그것만큼 아쉬운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절반쯤에 인생 후반을 계획하라. 안영과 계로가 공자를 모시고 있을 때 공자께서 너희들의 뜻을 각자 말해보거라 라고 하셨다. 자로가 말했다. 수레와 말과 옷과 가벼운 갓옷을 친구들과 함께 쓰다가
다 낡아져도 유감이 없습니다. 안연이 말했다. 선행을 자랑하지 않고 수고로운 일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자 합니다. 자로가 말했다. 선생님의 뜻을 듣고 싶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노인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친구들은 신의를 지키게 하고 젊은이들은 품어주고 싶다. 공자가 성격이 다른 두 제자에게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성격 급한 자로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폼나게 살고 싶습니다. 최고급 승용차를 몇 대 준비하여 친구들과 함께 이곳저곳 명소를 다니며 즐기고 싶습니다. 유명 디자이너가 제작한 최신 유행의 멋진 옷을 입고 고급 호텔에 격조 있는 레스토랑에서 최고급 술과 음식을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여유 있고 즐거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의 모든 돈을 친구들과 함께 다 써버린다고 해도 섭섭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연은 자로와는 다른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가 좀 잘한 일이나 좋은 성과를 낸 일이 있더라도 남들에게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기에 귀찮거나 힘든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두 제자의 포부를 들은 후 공자께서 자신의 포부를 말했습니다. 나는 세 가지를 하고 싶다. 먼저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다. 집안에서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시는 것처럼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마음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드리고 싶다. 다음으로는 우리와 같은 연배의 친구들이나 동료들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어 상호 간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 세대인 젊은 사람들을 관심과 사랑으로 포용하고 싶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미래 세대들을 마음껏 품어 그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어떻게 살 것인가의 명제가 주는 의미는 무겁지만 사람들의 삶은 무겁지 않습니다. 모두가 훌륭한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가르는 확실한 기준은 없습니다. 반복하는 습관에만 기적이 찾아온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본성은 서로 비슷하나 익히는 것에 의해 서로 멀어진다. 가지고 태어난 천성이나 본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무엇을 익히고 반복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공자의 말을 필두로 수많은 현인이 반복과 습관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일시적이 아닌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로 탁월함은 습관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말했고, 파스칼은 습관은 습관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지
합리적이라든가 올바르다는 데에서 따르는 게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사람을 만들며 습관은 철사를 꼬아 만든 쇠줄과 같아서 매일 가느다란 철사를 엮다 보면 이내 끊을 수 없는 쇠줄이 된다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우리 속담 이외에도 40이 지나면 사람들은 습관과 교련해 버린다라고도 했습니다. 반복이 기적을 만든다. 40에는 불가능했을지라도 50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40에는 일관성이 없었지만 50엔 다릅니다.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보다 하고 싶은 것에 더 중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돈이 되는 일에 무게를 두기보다 오래 할 수 있는 일에 중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50엔 희망이 있습니다. 지난 10년처럼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가올 10년은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지나온 10년이 가능성의 시기였다면 다가올 10년은 확신의 시기입니다. 변하지 않는 삶의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반복입니다. 40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었다면 50엔 한 분야의 책을 반복하여 집중적으로 읽는 전략이 더 유효합니다. 다양한 분야를 조금씩 아는 것보다 좋아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반복하는 게 50의 유효한 독서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게로가 귀신 섬기는 일을 물었을 때 공자께서 아직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셨습니다. 게로가 다시 묻기를 감히 죽음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라고 하여 공자께서 삶도 잘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라고 하셨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용기. 노력으로 풀 수 있는 과제에 집중하는 용기가 50에 필요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덮어두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더 열중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많은 것을 다 갖기는 누구나 어렵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는 남겨두는 것도 전략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려면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 감정이 많이 상한다면 가능한 한 그 만남의 기회를 줄여야 합니다. 그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은 너무도 많습니다. SNS에 너무 많은 시간이 낭비된다면 SNS를 줄여야 합니다. 계정을 삭제하거나 사용하는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소통이 득이 아니라 짐이 된다면 그 짐을 줄여야 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려면 지금 집중하는 과제가 있어야 합니다. 집중은 용기입니다. 목표가 용기이며 목표가 집중입니다.
오늘은 50에 읽는 노노와 함께 했습니다. 공자는 기원전 551년 노나라에서 태어났으며 고향에서 7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공자의 대표적인 서적은 논어인데 논어는 공자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공자가 한 말을 옮겨 적은 언행록입니다. 논어는 개인의 사상을 다룬 서적 중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합니다. 공자는 자신의 사상과 학문에 넘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학자라고 합니다. 자신과 의견이 달라도 남이 옳다고 생각하면 바로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였습니다. 공자는 자신의 주관이 분명하지만 타인에 대한 너그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성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글의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라라의 행복 책방을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평안하십시오.